일생 동안 당신이 알아야 할 100가지 건강상식 일당백!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당백 MC 이승현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021년도 마지막 방송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들 잘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2021년 세웠던 목표가 건강하게만 보내자였는데 굉장히 아프게 지냈어요. 골골대면서. 아이고. 이제 일당백을 만나서 22년도에는 더 건강하게 지내자라는 생각이 든 한 해였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올해 뭐 이루고자 하는 게 다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내년에도 이 자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형! 1년 내내. 어머나, 너무 당연하죠. 괜찮다. 자, 우리 또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죠. 우리 일당백의 자문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정현입니다. 다른 건강 프로그램과 다르게 이 프로그램에서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네. 오늘 제가 좋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소문이 자자한가 봐요. 일당백. 좋습니다.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계세요? 올해 말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내년에도 좋은 정보 계속 꾸준하게 이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 아니, 첫 화면부터 너무 보기가 좋네요. 공수야, 따뜻해? 아버님과 딸이신가? 이렇게 몸이 따뜻해야 된대. 남사스럽게 부부, 그렇게 부르지 부부인가요? 말라니까요. 부부를 공주라고 부르나요? 부르지? 뭐라고 불러?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보이시네요. 그런 것도 이뻐 죽겠어. 못 말려 하여튼. 이뻐 죽는다뇨. 안 돼요. 꿀이 툭툭 떨어지네. 그러니까요. 누구세요? 누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저녁이나 같이 하려고. 아직 안 먹었지? 그렇긴 한데. 형님 오셨어요? 우리 예쁜 올케 잘 있었어. 아, 올케면은 부부인데 우리 나이 좋아하는 차이가 되게 많이 집에 나시나 주려고 보다. 사가지고 왔지. 저 주세요 형님. 아니, 제가 얼른 만들어 올게요. 왜 저렇게 애지중지하죠? 아니야. 우리 올케는 가만히 앉아서 쉬어요. 우와. 이런 거는 봐라. 정수랑 하면 되니까. 그래, 공주는 쉬고 있어. 어머, 공주 쉬고 있어요. 너무 좋다. 저런 남편이 있나요? 있습니다. 네. 감사해요 형님. 제가 대접해드려야 하는데. 아니지. 아휴, 내가 대접해야지. 와, 이야, 저 소중한 다리를. 약간 엄마와 딸 같은 느낌인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우리 정수랑 결혼해줘서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해, 올케.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저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 가족은 많을수록 좋지. 가족은 많을수록 좋지?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자. 어? 닭다리 주면서? 멘트 하나하나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러네요. 너무 좋다. 너무 따시다. 여기 잠깐 앉으세요. 좋다. 그나저나 남편이 생활비 준 거라면서 나까지 이렇게 사줘도 돼? 생활비를 하도 넉넉하게 줘서 이 정도는 괜찮아. 저런 멘트 현실인가요? 넉넉하게 해줘서. 이렇게 잘 살 줄 알았으면 너 결혼한다고 할 때 반대하지 말걸. 내가 민망하다 야. 나 걱정해서 그런 건데 뭐. 내가 가족이 있니 누가 있니. 그런 말 해줄 사람 너밖에 없잖아. 그래. 사실 3번이나 이혼 전력이 있다는데. 세 번이나? 남편분이요? 네, 그러네요.
12살. 뻔했잖아. 아니 한 번 가기도 힘든데 3번씩이나 저렇게 설마 능력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살짝 부럽습니다. 아직도 못 가고 있어가지고. 내가 너였어도 그랬을 거야. 아무튼 많이 사랑받고 행복해 보여서 너무 다행이다. 부럽다. 12살 차이면 그냥 동갑 아닌가요? 띠동갑? 띠동갑이죠. 불안하지 않아요? 저기서 자꾸 주인공이 행복하다 그러면? 그래, 많이 행복해라. 어쨌든 지난번과는 좀 다른 분위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좋네요. 지금까지 너무 좋습니다. 좋다. 5년 후 5년이 갑자기 아이고. 내가 뭐라고 했어? 휴지 한 칸만 쓰라고 그랬잖아. 돈이 아마 돌아? 아니 갑자기 저렇게 변한다고? 그러니까 5년 만에. 짜증나. 사업이 안 좋아지신 거 아닌가요? 형님 오셨어요? 눈치를 너무 보시는데?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야 장을 봐오니? 나 오늘 저녁 먹고 갈 거니까 얼른 밥이나 차려!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요. 5년 동안에 5년 무슨 일이 전이라. 있었던 거야? 장본 꼬라지하고는 이걸 누구 코에 붙여? 어? 너 혼자만 먹게? 죄송해요. 이번 달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요. 뭐? 그걸 벌써 다 썼다고? 한 달 20만 원 적어? 20만 원? 한 달 20이면 일주일에 5만 원이에요. 우리 두 식구 밥해 먹기도 빠듯하다고요. 이 옆에 어디서 말 듣고야? 아니 왜 말을 저렇게 해? 뭐라고요? 아휴, 시끄러워. 그만하고 밥이나 차려라. 아 진짜 화난다. 이건 아니지. 아. 몸이 힘드신가 봐요. 아프다 아파. 너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괜찮아. 요즘 그냥 좀 피곤하네.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일찍 들어가. 그러다 큰일 나겠다. 몸도 안 좋은데 계속 저렇게 일을 하나 봐요. 요즘 너 좀 이상해. 일 그만두고 좀 쉬는 게 어때? 안 돼. 이거라도 못 벌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 요즘 안 그래도 근육통 때문에 죽겠는데 병원 갈 돈도 없다니까. 어머. 아직도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밖에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시누이도 계속 못 살게 굴고? 미치겠어 정말. 둘 다 날 쫓아내려고 작정한 모양이야. 그 인간들 완전 악질이네. 왜 쫓아내려고 하시지? 그때부터 계속 그러는 거지? 그 사람 애초에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형님도 그렇고 그날 이후로 변한 걸 보면 둘 다 나한테 원하는 게 따로 있었던 거야. 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공주 막 닭다리 뜯어지고 이랬던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쵸? 이게 뭔 일일까요 이게? 근데 어. 진짜 치사한 게 남편분 생활비 20만 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변한 줄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너무 잘한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잡은 물고기한테 먹이 안 준다는 꼴 아닌가요? 결혼하고 나니까 바뀐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이게 내가 아무리 그 셜록은 아니지만 아까 분명히 단서가 그때 이후로 그날 이후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5년 후? 의미심장하게. 아 그날 이후로? 어. 도대체 그날 뭔 일이 있었던 건지 도대체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모르겠어요. 혹시 아내분이 뭐 바람을 핀다거나 진짜 뭐 죽을 죄를 져서 저 정도로 좀 화가 나신 게 아닌 건지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일단 제가 일당백의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 프로가 뭡니까? 건강 프로 아니겠습니까? 드라마 속에 있는 얘기 대부분이 거의 다 건강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크게 아프셨는데 아내분이 제대로 이게 병간호를 못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분이 조금 성격에 삐졌어.
삐졌어. 문제는 건강 문제는 아니군요. 네. 삐진 문제군요. 구체적으로 남편이 어디가 아팠었는데 어떻게 돼서 얼마만큼 삐진 걸까요? 그거는 그 자문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가요? 네. 전 전공 과목이 또 산부인과다 보니까 네. 이게 이 남편분이 변한 이거 제발 이건 아니길 바라지만 네. 혹시 아내분께서 이제 완경이 와서 임신이 불가능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면 영상에서 보시면 최근 들어서 많이 피곤하시고 근육통도 있다고 하시고 이런 게 다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갱년기. 또 나이대가 한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잖아요. 완경의 평균 나이가 50대, 딱 50살 전후거든요. 그래서 혹시 갱년기 때문에, 완경 때문이 아닌가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 말씀이 진짜 맞다면 이건 남편분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너무한 거죠. 오히려 더 보듬어주고 더 으쌰으쌰해보고 뭐 다른 시술 같은 방법을 알아본다거나 좀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마음으로 보듬어주는 게 먼저죠. 사실 저건 아니죠. 이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유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과연 남편이 180도 변한 이유는 뭔지 화면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날 때인가 봐요. 네, 다시 5년 전. 설레겠다. 첫 만남이라. 이런 말씀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디 씨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여쭤봅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주디 씨, 혹시 자녀 계획도 있으세요? 사실 제가 결혼을 여러 번 했었지만 자식이 없어서. 네, 그러시다고 들었어요. 저는 몸도 건강하고 아이도 무척이나 좋아해서요. 꼭 갖고 싶어요. 정말요? 그럼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 말이 너무 싫다. 원하신단 말씀이시죠도 아니고 가능하시다. 저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진짜 아기 때문에 결혼하셨나 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1년 후가 됐습니다. 몰라라. 깨가 쏟아지네요. 부럽네요. 네, 저렇게 하고 참 아기가 생기면 참 좋은데 쉽지 않죠. 뜻대로 안 되죠. 네. 계속 검사를 또 종용하는 모양이에요. 아이고. 이번에도 안 됐어. 에이, 괜찮아. 우리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그래요. 당신이나 나나 건강하니까 곧 되겠죠? 우리 좀 더 노력해보자. 그래도 초반에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남편분이. 근데 세 번째 결혼에 아직도 애가 없으면 남자가 이상하구만. 이 화면 좀 무서운 화면 같아요, 이 화면. 서서히 변해가는 것 같아요. 1년이 또 지났어요. 글 먹자. 저기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맞다.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이제 슬슬 시험관지 좀 해볼까? 우리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더 늦기 전에. 그래, 저 정도면 그런 말 나올 그렇죠, 만하지. 그렇지. 네, 나이도 있고. 네. 어서 먹어. 잠깐만 임신 증상 아니 저거? 맞아? 여보. 맞네. 됐나 봐. 여보 왜 그래? 여보. 됐어요. 오 다행이다. 야, 다행이다.
아니, 지난번에도 저러더니.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일당백 드라마는 반전에 반전이 너무 심한 드라마야. 됐어. 끝까지 봐야 돼요. 어떻게 얘기하지? 뭐지? 어떻게 되게 궁금한데? 위험인가? 여보, 우리 내일 병원 가볼까? 검사도 받을 겸. 검사라뇨? 당신 요즘 좀 예민해지고 잠자리도 피하고 속도 안 좋은 것 같으니 혹시 임신 아닐까? 저기 여보, 사실 나 얼마 전에 병원 다녀왔는데. 혼자 다녀왔어? 그런데? 나 폐경이래요. 뭐? 폐경? 그럼 임신을 못한다고? 아이를 못 갖는다고? 저도 이렇게 빨리 폐경이 될 줄 몰랐는데. 말도 안 돼! 정말 건강하다며! 애 가질 수 있다며! 그랬죠. 2년 전엔 그랬는데. 아유, 젠장.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어린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는 건데. 저렇게 말하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뭐라고 했지? 더 어린 여자 만날 때. 이제 어쩔 거야? 이제 내 인생 어쩔 거냐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 저건 아니다, 진짜. 애 갖는 거 아니면 너같이 별별로 먹는 여자랑 결혼을 생각했어? 와, 어머머머, 이거 웬일이야. 어머머머. 아니, 애 못 가진다고 저렇게 변한다고? 조선시대인 줄. 그러니까. 와, 이건 진짜 목적이 아니지.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아니, 근데 사실 폐경이 오면 여자가 더 슬프고 힘들지. 그쵸. 그래, 몸도 힘든데 지금 마음도 힘들고. 청소나 똑바로 해. 할 줄 아는 거 없으면 청소나 잘해야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아, 설마 저런 성격 때문에 3번이나 이혼하셨나? 그렇겠죠? 아무래도 못 참고 못 견디고 나간 거겠죠. 돈을 왜 던지시는 거지?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한 달 생활비지. 20만 원으로 한 달 살림을 하라고요?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당신 애도 못 낳는데 좋은 거 먹어서 뭐해? 대충 끼니 때우고 나 먹는 저녁이나 제대로 차려. 알겠어? 요즘 왜 이렇게 가슴이 벌렁거리고 숨이 차지? 화병인가? 저것은 화병이야. 여기저기 좀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데, 그런데 첫 출연의 정답을 우리 김정현 선생님이 제대로 맞추셨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변심한 이유가 그 아내분의 완경 때문이었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정말 저런 분이 있어요? 저는 주위에서 이렇게 어머니들이나 이제 폐경에 걸리셨다 이렇게 되면은 다 비상이거든요. 기분 맞춰야 되면 그렇죠. 꽃다발 사들고 뭐 케이크 사들고 이러는데 저건 너무 반대 현상이라서. 저런 남편 진짜 없어요. 보통 요즘에는 오히려 남편분들이 아내 손을 챙기죠. 잡고 먼저 챙겨서 데리고 오세요. 정말 나쁜 남편이죠. 이게 이제 폐경이 오면은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요? 이 완경이라는 게 단순히 월경이 멈춘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을 동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리 씨가 겪으셨던 막 근육 아프고 속 메스껍고 이런 증상을 포함해서 피로하고 잠이 잘 안 오고 또 체온이 막 상승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다 갱년기 증상이고 이런 증상이 완경기 여성 10명 중에 7명이 겪는 아주 흔한 증상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갱년기 증상이니까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니라 명백한 호르몬 장애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제대로 진단을 받으시는 게 바람직하죠. 근데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50대가 넘어가신 형님들도 갱년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심지어는 호르몬 장애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좀 와닿는 게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호르몬에 작용을 하는 건가요? 여성분이 완경이 되면 다양한 호르몬 변화가 생기는데 그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이 지섭 씨 말씀처럼 남성들도 갱년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죠. 그런데 남성들은 20대의 남성 호르몬이 최정점을 기록했다가 30대부터 매년 약 1%씩 꾸준하게 내려오거든요. 여성의 경우에는 완경기에 접어들게 되면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얼마나 떨어지냐면 같은 연령의 남성 수치와 아예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그보다 더 낮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이게 서서히 떨어지니까 몸에서 신체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잘 못 느끼게 되는 반면에 여성분들은 그 체감이 정도가 훨씬 강하게 되고 몸의 변화도 급격하게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근데 선생님께서 갱년기가 증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말씀하신 게 딱 꽂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질병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질환이 바로 비만입니다. 네. 엄마! 놀랍죠. 여성 호르몬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근육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우리 몸의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태우는, 즉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저도 평소에랑 똑같이 운동을 하고 또 식단을 똑같이 하는데도 운동량도 똑같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좀 이제 40이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야? 4자가 되니까 확실히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살이 좀 찐다라는 느낌이 더 들더라고요. 그걸 나이살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나이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감론을박이 많이 벌어져요. 진정 이것은 나이살이 존재하는 것인가? 근데 이 나이살을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네. 실제로 완경기에 들어선 여성들이 1년에 평균 체중이 0.8kg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의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는 시점부터 마지막 생리 후 1년까지를 완경 이행기 혹은 갱년기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갱년기가 4년에서 7년 정도거든요. 갱년기에만 평균적으로 적게는 3kg, 많게는 6kg 정도 찌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3대 억울 중에 하나거든요. 3대 억울. 이게 3대 억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먹는 것도 줄어들고 내 생활에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갱년기 때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유 없이 살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살만 증가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부지런해라. 왜 꼼짝도 안 하느냐. 뭐 운동을 좀 해야지 살이 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2대 억울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억울한 말씀을 드리면 네, 더 안 좋은 소식은 이렇게 완경이 돼서 찌는 살이 더 위험한 살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여성 호르몬의 또 다른 역할이 지방을 재배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젊은 여성들 보면 엉덩이랑 가슴 쪽에 지방이 더 많이 분포하게 되잖아요. 벌써 억울하려고. 억울해. 이게 바로 여성 호르몬의 지방 배치 역할 때문인데 우와, 신기하다. 이제 완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지방이 뱃살, 복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내장 지방형 뱃살이 찌게 되는데 내장 지방은 말 그대로 배 속 내장 기관에 붙은 지방을 말하거든요. 피부 아래의 피하 지방과는 다르게 내장 지방은 혈액으로 염증 물질을 내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염증 물질이 분비되면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을 일으키는 건 물론이고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의 발병률도 높아져서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갱년기는 분명히 증상인데 이게 이제 질환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딱 박혀서 잊혀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안타까운 내용의 주인공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는지 지금부터 보시죠. 괜찮아? 너 요즘 진짜 이상해. 병원 좀 가보라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병원 가봐야지. 이런 거 보니까 갱년기 증상인 것 같아. 괜찮을 거야. 많은 여성분들이 저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만 이런 거 아닌데.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리고 그냥 참아 넘기는 거죠.
이걸로 병원 꼭 가. 알겠지? 아니야, 나도 돈 있어. 그냥 좀 받아. 나도 전에 너한테 받은 게 많아서 그래. 고마워, 현주야. 그래도 생각해주는 건 친구밖에 없네요. 근데 그럼요. 어쩌니? 사장님이 알바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될 것 같다고 하시네. 엎친데 덮친겨. 오늘 중으로 알바비 입금해 주신대.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더 잘 챙겨줬어야 되는데. 네가 왜? 내가 요즘 계속 실수해서 그런 건데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몸이 안 좋으니까 더 실수를 이게 잦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치. 의욕도 떨어지고 음. 힘들고. 왜 이러지? 설마. 어? 아이 설마. 에이 정말? 에이, 아니 말도 안 돼. 고장났나? 번호를 바꿨다고요? 아니, 설마. 아니 야, 저 너무했다. 이건 아닌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전화번호도 바뀌었어? 아, 이사를 간 건 아니겠죠? 다 됐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열쇠 아. 수리공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어요. 여보, 오, 진짜 심하다. 사이코패스 아니야? 모른 척 하신 거예요? 남이사 집에 있든 말든 야, 왜 마음대로 남이사 비밀번호도 바꾸고. 말이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듣지 않이 웃기네. 내 집 비밀번호를 내가 바꾼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 얘, 네가 이 집에 뭐 한 푼이라도 보탠 거 있니? 뭐라고요? 형님! 싫으면 네가 이 집 나가든가. 내쫓으려고 작정을 했네. 전에 살던 여자들은 이렇게 하면 진작 나가던데. 어머. 넌 참 즐기다. 즐겨. 야, 진짜 키우던 개도 저렇게는 안 한다. 이건 아니지. 좋아요. 나도 더 이상 못 찾겠으니까 이제 그만 헤어져요. 내가 나가준다고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당장 나가! 저희 일당백은 법조계 분은 안 나오시나요? 변호사님도 한 명 모셔야 될 것 같아. 모셨어야 해요. 자꾸 아픈데 저 어떻게 하면 좋아? 보통 갱년기 아니, 저 증상이 추운데 어딜 가란 얘기야.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지원 또 뭐고? 현주야, 나 집 나왔어.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잘했어. 너 할 만큼 했어. 어쩜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니? 배경이 내 잘못이야? 아이고. 주리야! 어머! 주리야! 쓰러지셨어. 어머, 정신 차려봐, 주리야! 선생님, 쥐를 괜찮은 거죠? 심근경색입니다. 신근경색까지 왔어?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심근경색이요? 혈관이 막혀있는 상태라 당장 혈관 확장술을 하셔야 합니다. 심근경색이라니. 그냥 갱년기 증상인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엎친데 덮친경 아니에요? 말도 안 돼.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아,
진짜 변호사 선생님 한 분 모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아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그쵸? 노래는 나옵니다. 딱 너 같은 사람 만나봐야 해.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부족할 정도로 너무 화가 나는 사람이네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또 와중에 너무 잘해. 자꾸 듣고 싶어. 아유, 수빈이의 스쿱박스. 예. 어. 지크박스 아니고 스쿱박스 많이 대박. 찾으세요. 저건 진짜 너무했다. 심근경색이면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근육이 딱딱해지 뭐 이런 되게 위험한 병 아니에요, 이거?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에 네. 지방이 쌓이게 되면 혈관이 자꾸 좁아지고 피가 걸쭉하게 되면서 피가 덩어리져서 혈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혈전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게 되면 심장에 산소가 통하지 않아서 심장 근육이 죽게 되고 그래서 심장이 펌프질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바로 사망으로 이를 수도 있죠. 실제 심근경색의 초기 사망률이 30%나 되고요. 환자의 50%가 병원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입니다. 저는 주린님이 그 갱년기 증상만 있으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심근경색하고 갱년기 증상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별명 중 하나가 바로 혈관 건강의 방패막이거든요. 여성 호르몬의 또 다른 역할이 혈관 벽을 보호하고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떨어뜨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완경과 함께 혈관을 지켜주던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게 되면 혈관 벽에는 지방이 쌓이게 되고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증가해서 고지혈증, 고혈압, 나아가서는 심혈관, 뇌혈관 질환 같은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상 지질혈증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집단이 바로 60대 여성들인데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들은 50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60대에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거죠. 심혈관 질환 역시 40대까지는 남성들이 유병률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50대 갱년기를 거치면서 60대가 되면 여성이 54%로 남성을 앞지르게 되고 80대가 되면 72%로 남성보다 2.6배나 높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이게 어렸을 때는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뭐 이런 광고 커피가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 여성분들 중년이 되면은 특히 더 우리도 관리를 신경 써서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강하게 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가 혈관에는 통증 세포가 없어서 70% 이상이 막히기 전까지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되게 위험하네. 게다가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 증상과 헷갈리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남성 심근경색 환자들은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이런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데 여자들은 피로하고 메스껍고 숨차고 손발이 저리고 이런 심장과 관련 없는 증상이 많기 때문에 초기 치료 시간을 놓치고 심장 근육이 많이 손상된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심장질환 사망률도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이 더 나빠진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너무 이게 좀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빨리 잘 관리를 해야만 하는 여성 갱년기 혈관 건강. 일당백이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혈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분이 계셔서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혈액순환이 좀 안 되면서 손에 이렇게 좀 쥐도 많이 났고 손발이 되게 저린 거예요. 2년 전 벼락같이 찾아온 갱년기.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혈관에도 갱년기가 찾아왔다? 약을 먹으면서부터 몸살기가 되게 이렇게 좀 심하고 그래서 중단을 했었죠. 잘 가라. 180도 달라진 그녀의 모습. 갱년기도 혈관 질환도 극복 중인 주인공. 검사받은 검사 결과지예요. 제가 그동안 막 되게 걱정했던 부분이 한시름 그냥 덜은 거죠. 네. 김일환 씨의 혈관 관리법을 만나봅니다. 김일환 씨를 만난 곳은 집 앞의 작은 공원.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은 꼭 유산소 운동으로 시작한다는데요. 제가 갱년기 이후로 살이 되게 많이 쪘었거든요. 운동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집 옆이 공원이고 조깅하고 하는 걸로 지금 열심히 운동하면서
좀 이렇게 건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늘 규칙적인 생활로 꾸준히 체중을 관리해오던 그녀에게 갑작스런 변화가 생긴 건 2년 전 완경과 함께였습니다. 제가 한 2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폐경이 왔었어요. 몸의 밸런스들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약간 우울증 아닌 우울증도 오고 또 몸이 되게 많이 무기력해졌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살이 뭐 1년에 거의 뭐 7, 8kg, 많게 뭐 9kg까지 찌더라고요. 갑작스레 찐 살과 우울증을 동반한 갱년기 증상. 하지만 더 심각한 건 혈관 건강이었습니다. 이게 검사받은 검사 결과지예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56으로 기준인 130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고지혈증 약 복용이 필수였던 상황. 하지만 약 복용마저도 중단해야만 했다는데요.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부터 몸살기가 좀 심하고 근육통이 되게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스타틴 계열의 약이 아닐까 싶어서 일단은 좀 중단을 하게 됐었어요. 하지만 약을 중단하자 혈관의 적신호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작년부터 혈액순환이 좀 안 되면서 손에 이렇게 좀 쥐도 많이 났고 손발이 되게 저린 거예요. 손이 좀 이렇게 좀 약간 떨림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잡으려고 했을 때 얘를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혈액 그 개선제 그런 것도 좀 먹고 했는데도 효과가 없었어요. 몸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자 운동과 함께 본격적인 건강관리에 나선 희란 씨. 그리고 혈관 관리를 위해 그녀가 물처럼 즐겨 마시기 시작한 게 있다는데요. 이게 어떤 차인가요? 이게 사과 껍질차예요. 이게 혈관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마시고 있어요. 사과에는 그 사과의 좋은 성분들이 사과 껍질에 다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로 우려 마시면은 수시로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수시로 먹고 있어요. 사시사철 구하기 쉬운 사과로 만든 사과 껍질 차.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먼저 밀가루로 사과를 세척해줍니다. 흡착력이 강해서 그 흙이나 먼지, 그다음에 농약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껍질을 노란 빛깔이 비칠 때까지 물과 함께 푹 우려내면 혈관 건강에 좋은 사과 껍질 차 완성! 사과에는 고지혈증에 좋은 펙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데요. 껍질엔 과육보다 3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니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번에 검사받은 검사 결과지예요. 최근 그녀의 혈액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 이야, 사과 껍질차 확실히 효과가 있었네요. 지금은 이제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 내로 나와가지고 약은 안 먹고 지금처럼 이렇게 꾸준히 관리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진 희란 씨. 그녀의 혈관 관리법은 또 있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탄수화물은 줄이고 또 대신에 단백질은 챙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그 하루 한 끼 정도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이랑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해요. 또 다른 혈관 건강 비법은요? 제 마지막 혈관 관리법은 바로 RTG 오메가3 이거예요. 평범한 샐러드가 이 오일 하나면 혈관 건강 지킴이로 바뀐다는데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꼭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샐러드에다가 듬뿍 뿌려가지고 먹는 편이에요. RTG 오메가3를 매일 챙겨 먹는 것이 고지혈증을 이겨낸 희란 씨의 마지막 혈관 건강 관리법이었습니다. 혈관 질환 때문에 매일 걱정을 달고 살았었거든요. 꾸준히 관리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 혈관도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희란 씨가 일당백 자문단에게 궁금한 게 있다고요?
오메가3가 혈관 건강뿐만 아니고 갱년기 증상에도 도움이 될까요? 와, 이게 갱년기 증상을 겪고 혈관 그 질환으로 고생을 엄청 하셨던 분이라고 하기에는 에너지 파워가 막 뚫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채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면서 단백질을 꼭 빼먹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노년이 될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육식을 조금 더 잘 챙겨 드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메가3 무슨 일이 있어도 챙겨 먹어야 할까요? 네, 먹어야 합니다. 그렇구나. 아, 정말요? 이 오메가3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몸 각각의 세포들이 건강해야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잘 소화시켜서 몸 곳곳에 영양소를 전달할 수가 있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건강한 몸,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오메가3인 거죠. 오메가3의 중요한 또 하나의 역할을 설명드린다면 오메가3가 혈전 생성을 막고요. 염증을 감소시키고 이렇게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으로 따로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인의 대부분이 점점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서 오메가3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오메가3 지방산 섭취의 양이 1일 1g으로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것은 1일에 2g인데요. 절반 수준으로 조사가 된 거죠. 그래서 오메가3는 일부러라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오메가3의 정확한 효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혈관 보호 효과에 대한 거는 사실 너무 입증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고지혈증인 성인 남녀 42명에게 8주 동안 오메가3를 섭취했더니 중성지방 수치가 48% 감소했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30%, 혈액의 염증 수치는 8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또 하버드 의과대 연구팀이 오메가3와 심혈관 위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오메가3 섭취는 관상동맥 심장질환 사망률을 36%나 감소시켰다고 해요. 근데 아까 그 사례자분께서 RTG 오메가3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오메가3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조금 생소하시죠? 네. RTG, RTG. 네, 오메가3는 그냥 오메가3보다 체내 흡수율이 더 높은 오메가 지방산인데요. 오메가3도 지금까지 진화를 계속 거듭해 왔어요. 초기에 1세대 오메가3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포화지방까지 함께 먹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 포화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2세대는 알코올로 포화지방산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흡수율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고요. 이런 1세대, 2세대 단점을 모두 보완한 것이 바로 3세대인 RTG 오메가인 거죠. 흡수율은 물론이고 불포화 지방률의 비율을 높여서 포화지방의 섭취 없이 혈액 속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게 이 오메가3를 현명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오메가3를 먹어야 한다면 이왕이면 RTG 오메가3를 먹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RTG 오메가3와 이전 세대인 일반 오메가3 흡수율을 비교해 본 실험이 있었는데요. 그 차이가 정말 컸습니다. RTG 오메가3의 흡수율이 일반 오메가3에 비해서 무려 124%나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상 지질 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RTG 오메가3 1.7g을 6개월 동안 섭취시킨 결과 그냥 오메가3 섭취군은 혈중 중성 지방이 9.4% 감소한 반면에 RTG 오메가3 섭취군은 18.7%로 2배 더 감소했다고 하니까 차이가 크죠. 아까 그 사례자분께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오메가3가 갱년기 증상에 좀 효과가 있나 물어보셨는데 그건 또 어떤가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이랑 이제 상담을 하다가 챙겨 드시라고 권유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완경 전후 여성에게 8주 동안 오메가3를 섭취하게 한 후에 조사를 했더니 우울증의 평가지수인 MADRS 점수가 22.4에서 10.7로 감소되었다고 하고요. 안면홍조 같은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둬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갱년기와 혈관 건강과 오메가3의 상관관계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챙겨 먹어야 되는 그 RTG 오메가3, 우리가 섭취를 할 때 뭐 특별히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꼭 지켜야 될 사항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네, 오메가3도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고온에 노출되면 산패가 되고 발암 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온보다는 5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추출한 오메가3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오메가3 원료가 생선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류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이 500mg 이상이고 2000mg 이하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지만 너무 적게 먹어도 제 효과를 보기가 힘드니까 권장량에 맞춰서 잘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갱년기 혈관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 지키는 법까지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100가지 건강 상식 전해드리는 그날까지 저희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건강 스토리 1당100! 재혼할 거 한다. 홍현지라고 합니다. 그럼 저랑 동갑이잖아요. 동갑이야? 나 미행한 거예요? 그게 얼굴에 주름이 아주 자글자글하네. 우리 피부가 탄력을 잃는 이유가 바로 담소 때문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좀 알려주세요. 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